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량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의 평균 온도 13.6도에 비해 2021년 이미 1.09도가 올랐습니다. 2018년 9월 네이처에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0.5도 더 올라 기후변화의 티핑포인트 1.5도 상승에 이를 경우 식량 위기에 처하는 인구는 3,5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오르면 식량 위기를 겪는 사람은 3억 6천만 명으로 10배 늘어나고 지구 기온이 3도 오르면 18억 명 이상이 기아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규모는 비선형적으로 급격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쌤, 기후변화가 어떻게 식량 위기를 불러오나요? 기후변화가 농업과 식량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면 네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물 공급이 취약해지면 농작물 재배와 식량 생산이 위태로워집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건조지대나 반건조지대가 위험합니다. 강수량과 강우량이 적고 불규칙적이며 짧고 고강도의 폭풍을 동반하는 날씨가 나타나는 건조지대는 전 세계 육지의 약 40%를 차지하며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이 지역을 기반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동으로 인한 토지 황폐화, 초목과 사용 가능한 물의 감소, 작물 생산량 감소, 땅의 침식을 초래하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건조지대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토지 활용과 인구 증가, 황금작물 재배 등의 필요성에 의해 토지 황폐화가 과속화되었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집니다. 건조지대의 사막화는 잦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자주 찾아오기에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증가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늘어나 일부 농작물의 생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는 광합성을 자극하여 식물 성장을 부추기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밀, 쌀, 콩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옥수수, 수수, 기장, 목초지, 풀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농도 이산화탄소가 작물 성장 및 생산에 미치는 혜택이 과도한 폭염과 가뭄의 영향을 넘어서지는 않는다는 것이 공통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온도 변화의 영향으로 온도 상승 시 농작물 생산량은 감소합니다. 중위도 지역의 곡물 경작은 섭씨 2, 3도 상승 시 증가하지만 더 큰 폭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부분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는 온도 상승 시 생산 전망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농작물의 최대 허용 온도에 거의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식량 생산을 저해하는 폭염, 가뭄, 홍수 같은 이상기후의 영향입니다. 2021년 8월에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가 변하면 강우 패턴이 바뀌면서 많은 지역이 가뭄에 취약해지고 극단적인 날씨는 농작물 생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도가 1.5도씩 오르면 작물 생산 타격 등으로 인류의 식량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및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농업, 생태적 가뭄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며 그 심각성도 더 커질 것입니다. 가뭄은 성장기 농작물 생산이나 생태계 기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부분 지역, 북미와 유럽에서는 폭우 및 홍수가 심해지고 잦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칼로리의 80% 이상이 쌀, 옥수수, 밀을 포함한 10가지 작물에서 나오는데요. 대두와 같은 몇 가지 주요 작물은 따뜻해진 미래에 더 원활하게 생산될 수도 있지만 기온 상승과 함께 더 빈번해지는 가뭄으로 세계 많은 지역에서 주요 작물들의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도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식량 생산도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궁극적으로 식량 위기입니다. 쌤,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해진다니 잘 상상이 되질 않네요.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위기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2003년 수단의 다르푸르 분쟁은 기후변화로 촉발된 것입니다.
다르푸르 지역은 비는 충분히 내리지 않았지만 토양이 비옥해 곡식과 과일을 집약적으로 재배할 수 있었기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도양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계절풍에 영향을 미쳐 지난 20년간 이 지역 강수량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축에게 풀을 먹이는 초지가 사라졌으며 농사를 지을 땅은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유목민인 아랍계가 소와 염소를 먹이기 위해 아프리카계인 농부들이 경작하는 농지를 침범하였고 피부색과 종교가 다른 두 집단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친정부 계열의 아랍계 민병대 잔자위드가 기독교 흑인 전체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여 2003년부터 10년간 약 30만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 발생한 시리아 난민 사태도 결국 러시아 폭염으로 인한 밀가루 가격 폭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밀 생산국인 러시아는 2010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밀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자 자국의 식량 확보를 위해 밀 수출을 중단했고 밀 공급 부족으로 전 세계의 밀 가격이 60 내지 70% 폭등했습니다. 이는 결국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랍 중동 국가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는데요. 시리아는 러시아 밀 수출 중단으로 폭동과 내전이 일어나며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4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난민 문제가 커졌고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가뭄이 시리아 내전과 유럽 사회를 뒤흔든 시리아 난민 갈등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리아 사태 하나가 이렇게 국경을 넘어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18억 명이 기아를 겪는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쌤, 식량 위기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네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세계 평균보다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6대 도시 평균 기온은 약 1.7도 상승해 세계 평균 대비 2배 증가했으며 기온 1도 상승 시 농작물 재배 적지가 100km씩 북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보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될 경우 21세기 말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무려 4.7도씩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기온이 상승하면 연간 폭염 일수는 현재 10.1일에서 35.5일로 급증하고 홍수 등의 이상기후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온도 상승에 따라 병충해도 늘어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변화로 한반도가 온대성에서 아열대성으로 변하면서 재배 환경 또한 달라져 지금 한반도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상당수가 생산이 불가능해지거나 생산량이 크게 줄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농촌진흥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한국인의 주식인 쌀 수확량이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옥수수는 10 내지 20%, 여름 감자는 30% 이상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종 과일들도 생산량이 급감해 한반도의 농업 지도가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19년 기준 2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인 102%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 또한 2019년 기준 45.8%로 2010년 54.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해외 식량 의존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먹는 대부분의 곡물은 미국 중서부, 호주 등 건조 지역에서 수입해온 것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지역에 가뭄이 심각하게 들어 이들 나라에서 곡물을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처럼 식량을 수입하는 지역의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올해도 미국, 캐나다 서부의 밀 생산 지역들이 가뭄으로 완전히 타들어갔는데요. 이로 인해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산업도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빈번해진 악천후로 조업 일수가 줄면서 전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7월에서 10월에
7개에 달하는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연근의 어획량이 2018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91만 4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양뿐 아니라 크기도 줄어듭니다. 평균 수온이 상승하면 대형종보다 소형종의 플랑크톤이 더 많이 번식하게 되고 이들을 먹이로 삼는 물고기도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고수온에서 나타나는 독성 플랑크톤과 맹독성 해파리 등의 유해생물 출현이 증가하고 연안 양식장에서 양식하는 어패류들이 떼주고 마는 일도 빈번해지게 됩니다. 한반도 주변의 표충 수온은 최근 50년간 세계 평균인 0.48도보다 2.5배 이상 높은 1.23도 상승에 가파른 수온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통 어업과 양식업 모두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새로운 형태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념, 종교 등을 둘러싼 충돌이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식량, 물과 같은 자연자원의 절실한 필요가 지역 간 국제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쌤, 기후변화가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국 국방성은 2003년 발간한 보고서 돌발적인 기후변화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럽은 아프리카와 중동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기후난민 때문에 아시아는 심각한 식량과 물 부족 위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기후재앙으로 식량난, 식수난, 에너지난 등이 겹친 혼란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2019년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가 기후위기 시나리오를 담은 정책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 머릿말을 호주 해군 장성이 썼습니다. 이미 기후위기를 안보위기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는 식량 생산 수출국입니다. 인구 대비 3배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인구 35억 명은 여름철 비로 먹고 사는데요. 기후가 변하면 3억 명이 기아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들이 난민이 되어 호주로 물려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가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기후변화는 지금까지의 기후와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대부분의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과 식량이 부족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안전을 위해 식량, 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